네, 감사합니다. 1980년 5월에 저는 성남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도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국가를 변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킨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살된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가해자로 잘못 알고 그들을 제 입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82년도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광주 폭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수의 군인들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야말로 집단적 학살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요즘 말로 하면 잘못된 정보로 그야말로 일베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제가 광주의 진상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비난했던 그 많은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참으로 죄송하고 또 그렇게 속은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정보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게 국가라는 것이구나. 언론이란 이렇게 참으로 무서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알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관철을 하고자 했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도 작은 기여나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저를 생물적으로 낳아준 어머니 외에 저를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부당한 탄압이 없고 부당한 억압이 없고 불공정과 불법이 사라진 공정한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980년대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정확하게 한 점 의문 없이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확고하게 수립됐다면 과연 세월호 참사는 다시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게 있어서는 정부의 학살과 그 다음에 그 피해자를 다시 모욕하는 정부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알려지지 않았던 광주의 진실이 조각이나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그러나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기총소사의 흔적이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은 과연 이 나라의 주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 넘쳐나는 나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에서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도 다하지 못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남아있는 진실들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또 약속합니다. 아직 광주의 발포 책임자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광주 기총소사의 진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광주 5.18 학살의 주범, 직접 총격을 명령한 자, 살해를 명령한 자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기총소사를 포함한 남아있는 진실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법률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광주 학살의 피해자이면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그 희생자와 가족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위로 조치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채택되지 못한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보고서가 제대로 된 진실을 충분히 담아서 보고서로 채택되고 영원히 역사의 기록으로 남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거는 광주 시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낸 세금과 이 나라의 주인이 맡긴 총알과 대검으로 다시는 이 나라의 주인을 학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과 위로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5.18 3개 단체 회장님 및 회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충식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광주를 찾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은 여러 가지 방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주의 진상규명을 어떤 일이었더라도 해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광주는 아직도 지금 총탄 자국도 37년 만에 밝혀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안해 해결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구묘역에 가면 무명열사라 해가지고 11기 무명열사가 있습니다마는 6기는 DNA 검사를 해가지고 잡고 지금 현재 5기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불자들이 됐든 이런 신상규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불자가 16개, 66기 약 한 300명 정도가 행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상도 규명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진상규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후보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광주 전일빌딩 기총 난사 현장을 방문해 주신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우리 기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발로 80년 5월 헬기가 기적으로 난사했던 곳입니다. 이 10층이 바로.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여태까지 주장을 했는데 자기들은 자위권 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난사를 한 것이 어떻게 자위권 발동입니까? 그때 시민들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들한테 난사를 한 겁니다. 소사가 아니라 난사를 한 겁니다. 바로 10층 조그만 공간에 185발의 탄은 있습니다. 그 난사 가지고 뭐이겠습니까? 그래 놓고 자위권 발동으로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우리는 37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37년이 됐는데도 정부에서 진상 규명을 해서 보고서가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88년 50 청문회 때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보여서 보고서가 채택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없습니다. 또 지난 참여정부 때 과거사 진상규명회가 만들어졌었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정부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임기가 바꿔지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끝난 겁니다. 두 번을 우리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엔 전일빌딩 기총 소사 사건을 위해서 5.18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5.18 민주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가 되고 국민 앞에 역사를 떳떳이 내릴 수 있는, 또 우리를 애국하고 폄훼하는 시에게 떳떳이 증거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박수를 한번 보내줍시다. 이 큰 힘을 가지고 해주시라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5.18 구속 부상자의 양희승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재명 성남 시장님께 너무너무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차기 정부의 대권 후보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현장을 방문하시고 가시면은 다음 민주정부화에서 분명하게 우리 광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일빌딩에 그동안 37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기총소사 자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한 번 더 조사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기총소사 자국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다음에 우리 5.18 3개 단체는 할 일이 있습니다. 유족께서는 기총소사에 의해서 돌아가신 희생자가 누군가 찾을 것이고, 또 부상자에서는 기총소사에 의해서 부상당한 회원이 누군가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 이런 분이 돌아가셨고 이런 분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기총소사를 쏘았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없으니까 우리가 발표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재명 시장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다음 민주정부화에서 국가 차원에서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지면은 누가 희생자고 누가 부상자인가 만천하에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가면은 66명의 행불자 묘역이 있습니다. 행불자로 인정은 받았지만은 시신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시신이 안매장 됐는지 아니면 화장터에서 소각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7차 보상 신청 때 350명이 행불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 진상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 돌아가셨는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불자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가족들이 행불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행불된 가족을 어떻게 가족들이 찾아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50명이 행불자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80년 당시에 왔던 계엄군들은 사병들은 지금 60세에서 65세 정도 되고 뭐 중령 대대장급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70세에서 한 75세 정도 먹었을 거예요. 다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 증언을 취합을 하면은 전두환이가 발포 명령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명령 체계를 따라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부에서 5.18의 민중항쟁에 대한 투철한 진상규명이 정말로 우리 이재명 대권 후보님을 통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이 밝혀지기를 정말로 학수고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답사 들어가기 전에 구호 2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처벌하라로 끝나겠습니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5.18 광주 학살의 주범 반드시 처벌하라! 네, 5.18 정신의 정치적 구의자 또 정치적 완성이 적폐청산이고 공정국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이룩하라로 하겠습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국가를 이룩하라!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18 구속 부상자의 김상직 광주 지부장의 설명에 의해서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오십시오. 예. 예. 문 열어놨죠? 예.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스피커를 들고 와야 됩니다. 기록관에서 왜 오늘 장미장 자, 예, 9층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장님 죽어라 기다리고 있었지. 네. 예. 아 나이가 광주 오신 없으니 걸 환영합니다. 진상위원회 나 의감입니다. 그 무엇이 없으려고 한다요? 강주전남 기자협회 전 회장님이셨습니다. 나 선생님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바로 여기 기자였습니다. 그러셨어요. 1980년 5월달에 4년째 햇병아리 기자였습니다. 늙은 사람이 역사에 책임지면 아유 여기가 전일방송 어디가 있어요? 오시죠. 전일방송이 뺐잖아. 사연이 깊은 사람이 나 부담으로 살아있으면 몇 살이고 그동안에 약한 예.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일찍이 했습니다. 그래서 80년에 이쪽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속탑작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낸 거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그 시청 현재 이 위치에 지금 그 당시에 헬기가 UH1입니다. 그래서 이 헬기가 이쪽으로 해서 하는데 이건 지금 양쪽에 문을 열어가지고 M60을 갖다가 이제 설치해서 쏴야 되는데 닫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쐈다가 보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동그란 500MG라고 하는 헬기가 있어요. 그 부대에서 제가 80년 5월 1일날 제대했어요. 거기는 타이과 30 미니걸입니다. 그것은 M60은 사다리 좀 큰데 그것은 M60랑 같습니다. 5.6mm입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탑탄자하고 좀 이따 보시면 되는데 바로 그 5.6mm 탄환 분대기입니다. 그리고 안 열고 쏠 수도 있는. 예. 그리고 여기는 이 헬기는
육군 항공여단인데 거기에 6일 항공단이 있고 3일 항공단이 있습니다. 6일 항공단은 주로 수송이고 3일 항공단은 공격 헬기 무장부대입니다. 여기에는 아파치 코브라 500MB 이런 헬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506 항공대에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항공에 대한 것을 그러고 요건 뭐냐면 그동안 천장에 있던 그 촉탄자와 흔적들이 떨어져가지고 국과수 좀 감정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 예, 전부 요 빨간데 이 같은 경우는 헬기의 기둥에서 나오는 것은 나올 수 없는 흔적들이죠. 이거 더 많은 흔적을 발견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취재진이 많아서. 저희가 3번 미니거입니다. 5.6mm 차량. 예. 멈춰갖고 쏘았구나. 2분 2층까지. 사무실에서 체력이 안 주고 나온 거예요. 이번에 국가에서 이거만 뜯어갈까요? 이런 거 맞죠? 그다음에 흔적이니까. 건물 이용자들 못 보고 넘어갑니다. 얘기하니까 이야기가 안 나가서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는 멈춰주질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명백한 물증인데도 그때는 다 무시하고. 그러죠. 이거 인대가 돼서 이번에서 나갔으면 전부 수리를 해야 이거는 이제 국가수에서 와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헬기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서 이제 인정이 받는 거죠. 그때 당시 기총수사로 직접 피해본 사람은 발견을 못했던 거죠? 있죠. 아, 있는데 있어요? 아니라고 인정을 그러거든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혹시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 기총수사로? 네.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부인한 거죠. 피해자로 인정은 받았는데 그건 기총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헬기에서 쏜 거 아니다. 그냥 일반 소총이다. 유리창은 전부 이제 보수로 해서 이제 깨끗한 거고. 철수까지 전부 다 새로 보수를 해버렸죠. 그럼 여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그럼 그때 죽고 다친 겁니다. 여기서 많이 다치는 분들은 없었어요. 돌아가신 분도 없었고, 조금 쏘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직접 기총에 기총수사가 요 금남에 있던 사람들이 기총수사가 죽었죠. 밑에 있던 사람. 네, 나머지 총탄 여기 와서 이렇게 이거를 들어본 그때 이제 여기가 전일방송이었으니까 대의방송 기자들이 내다보기도 하고 또 시민들 내다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다 도망가서 여기서 다치고 죽은 분이 없었어요. 이 옥상에서 죽은 분이 있었는데. 뭐 참혹한 그야말로 학살 현장이네요. 아직도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억울함이 풀어지지 그때는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기총수사가 있는 그 시간에는 시민군이 전부 비무장이었습니다. 무장은 안 했죠. 오후에 이제 무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비무장 시민에서 무차별 난사를 해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 짓거리인데.
그것이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옥상 뭐 저 건물 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도 네. 기총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여하튼 이 80년 5월에 이 참혹한 학살 현장인데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좀 제대로 규명되고 또 그 총격을 또 그야말로 학살을 지시한 책임자들의 책임이 반드시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해놓고도 북한에서 와서 광주 시민을 죽였다. 이렇게 애곡하고 패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거가 내지를 못해가지고 진상규명이 안 돼서 이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이 돼야 되겠다. 꼭 이번에는 전체적인 진실규명에 대해서 역사가 제대로 정리가 돼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기관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같이 노력해야 돼요. 예, 예.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시네. 시장님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전체 네, 정리하도록 우리 이승희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이거 인사 아직 못 드렸죠? 이승희 의원님 인사 부상자회. 네. 네.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부인됐던 기총소사의 현장에서 총격의 탄원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학살한 그 현장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 점에 그야말로 한 톨의 마지막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그리고 그로 인한 그 피해자들의 아직 해소되지 못한 그 아픔과 원한들이 보상과 충분한 위로로 해소되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기가 이렇게 밝혀지고 해서 전일빌딩 기총소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전체 다시 진상규명위원회가. 맞습니다. 네. 아니 이 관련자가 수없이 많은데 발포 책임자를 구명을 못한다고 하는 게 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죠. 네, 내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는 4.3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진상규명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보고서 그럽니다. 그 국정보고서. 그러다 보니까 애국하고 패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죠. 네. 꼭 광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전히 뭐 북한군 600명이 침투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마치 진실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던 대담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이 또 어느 그 당의 뭐 대통령 후보로 이번에 등록한다라고 그럽니다. 네, 임을 그래요. 위한 행진곡 그 자체도 아직도 공식적으로 행사에 부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강주에 대한 그 어떤 혐의하고 계속 역사적인 애곡을 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네. 해주십시오. 그 말은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럼 저기 임의위원 행진곡을 한번 이 장소에서 불러보는 게 어떨까? 자, 네, 그러면 시장님 선창하시면 저희 네. 따라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세 동기는 간대없고 이빨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자, 이상으로 현장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농성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5.18 어머니의 분들이 여기 앞에 그 농성장에 있습니다. 4시까지인데 네, 저희 잠깐 방문해서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좁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십시오. 어떤 건가요? 분위기. 분위기. 아, 붙여놓은 건가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알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관철을 하고자 했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도 작은 기여나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저를 생물적으로 낳아준 어머니 외에 저를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부당한 탄압이 없고 부당한 억압이 없고 불공정과 불법이 사라진 공정한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980년대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정확하게 한 점 의문 없이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확고하게 수립됐다면 과연 세월호 참사는 다시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게 있어서는 정부의 학살과 그 다음에 그 피해자를 다시 모욕하는 정부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알려지지 않았던 광주의 진실이 조각이나마 드러나고 말로 소수의 군인들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야말로 집단적 학살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요즘 말로 하면 잘못된 정보로 그야말로 일베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제가 광주의 진상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비난했던 그 많은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참으로 죄송하고 또 그렇게 속은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정보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게 국가라는 것이구나. 언론이란 이렇게 참으로 무서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그러나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기총소사의 흔적이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은 과연 이 나라의 주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 넘쳐나는 나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에서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도 다 하지 못한 광주, 감사합니다. 1980년 5월에 저는 성남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도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국가를 변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킨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살된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가해자로 잘못 알고 그들을 제 입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82년도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광주 폭동이 아니라 그냥